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발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한 발 종목 오늘 리뷰는 없나요? 네, 바로 오늘 한 발 리뷰 종목 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까지 뒷받침돼야 이 종목들이 그쵸, 더 실적이 강한 있어야죠.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PBR의 실적까지 국내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인 기아라는 종목을 오늘 한 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오늘 현대차랑 비교를 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그동안 기아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현대차의 형님의 어떤 시총을 넘어선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현대 시총이 41조 1,640억이고 기아 시총이 41조 3,703억이에요. 처음으로 좀 현대차 형님의 어떤 시총을 뛰어넘었다. 아성에 넘어섰다. 근데 2023년도 기준 본다고 했을 때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2년 연속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대가 1등, 기아가 2등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조가 올해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많이 좀 뭐 고환율 부분으로 환차익에 대한 어떤 이제 이익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 또 제조업 기업들의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그래도 굉장히 좀 선방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북미 지역에서도 사실 IRA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뭐 렌트카라든지 상업용 차를 제외하고는 일반 이제 자동차의 어떤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미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2등을 기록했고 또 그리고 이제 SUV라든지 또 제너시스 같은 고가 라인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북미 지역 또 그리고 유럽 지역 그리고 인구 순위 1등인 인도 지역 그리고 인구 순위 4위인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판매량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택시가 원래 도요타였는데 지금 최근에 현대차의 어떤 아이오닉 5와 또 기아차의 EV6로 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도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최근에 GM 같은 경우도 또 내연기관 자동차의 어떤 판매량이 사실상 최근에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되면서 하이브리드와 지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GM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가이던스도 올해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기아 같은 경우도 매출액 또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내놨고 그쵸. 또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올해는 어찌됐던 금리를 상반기 안에는 인하할 거라는 부분이고 또 물가도 지금 계속해서 안정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기아 현대차 그룹이 또 조지아주 공장을 완공을 앞두고 있고 또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를 지금 기아는 조지아주에 그리고 또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엘라베마에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뭐가 됐든 정책이 어떻게 됐든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자동차 업황 또 국내 자동차 업황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황이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리고 이번에 또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돼야 된다. 그래서 수입차에 대한 어떤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최근에 어떤 이제 자동차의 어떤 허브가 멕시코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아도 멕시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멕시코가 이제 저임금과 또 그리고 생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테슬라를 필두로 지금 멕시코의 자동차 허브 기점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멕시코에서도 관세를 매길 것이고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기업들 차량만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근데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앨리바마와 조지아주에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생산 라인업을 더 증대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올해 하반기 또 10월 달에 현대차의 또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도 또 이제 그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결국 지금 이제 볼륨 모델들은 지금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미국에 생산해요. 뭐 K5라든지 뭐 소렌토 또 스포티지 그리고 뭐 텔루라이드 같은 어떤 볼륨 모델들은 다 이미 미국 내에서 좀 생산을 하고 있고 EV9 같은 경우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또 IRA 관련된 철회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IRA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상황에서도 미국 내에서 이제 판매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10월 달에 현대차 공장이 또 전용 공장이 완공된다고 했을 때는 보조금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어떤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대차에게는 좀 어느 정도 이익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53배고요. 또 기아차 같은 경우는 0.8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PBR 1배 이하에 있고요. 저 PBR에다가 실적은 근데 또 사상 최고치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올해도 그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 저 PBR 관련 종목 중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은 현대 기아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기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아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준호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현재 기조에 맞는 저 PBR 거기에 실적까지 좋으면 좋은 종목인데 거기에 실적도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기아고 네. 비록 FOMC에서 오늘 결과는 그냥 그랬지만 금리 인하를 현재 기대하고 있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아는 좀 상승 모멘텀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 PBR 관련해서 일본에서 먼저 도입을 했고 성공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 도요타였어요. 예. 도요타가 이제 PBR이 0.9배였는데 PBR 1.3배로 끌어올렸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37년 동안 일본이 여펑이 그렇죠. 불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내 사상 최고 시총으로 등극을 하면서 사실상 도요타가 가장 성공 사례였다. 네. 그 바톤을 우리 현대 기아가 그대로 저 PBR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그대로 좀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 PBR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공매도 금지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이 하루짜리 상승이었지만 맞아요.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은 정책일 뿐이고 일시적인 기대감은 적용될 수 있지만 결국 기업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관점에서 예. 현대 기아차 그리고 그 안에서 현대보다 더 네. 발빠르게 또 실적과 실적 성장과 시총을 또 앞지르는 기아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어요. 실적 성장적인 측면에서 일단 네. 현대차보다 기아를 먼저 원탑으로 선정을 해 주신 건데요. 네. 자,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네. 가격 전략도 일단 궁금은 한데 가격 전략과 함께 네. 현대차가 사실 지금 액면가가 더 기아보다 높아서 더 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어제 덜 움직이기도 했고 그럼 오늘 현대차가 움직일 차례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네. 또 궁금했던 건 잠깐 음. 만약에 이 코너가 도전 369였다면 네. 오늘 이 기아를 369에서 어떤 퍼센트 에이지로 한 번 도전하셨을까? 저는 만약에 369에 제가 출연했다면 네. 3%로 도전했을 것 아, 같습니다. 기아 3%로? 네, 오. 3%로. 큰형님이 3%면 큰 거죠? 기아, 네, 맞아요. 네, 기아. 기아. 기아를 이제 큰형님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그렇군요. 큰형님. 맞아. 이제는 네. 시총이 앞섰으니까 네. 형이라 불러야죠. 기아가 형이고. 현기차가 네. 아니라 기현차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차가 기아차. 만약에 369에 네. 간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만약에 뭐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나무보다 숲을 봐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또 저 PBR까지 수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진짜 딱 일본의 어떤 이제 그 저 PBR 정책의 어떤 그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도요타가 성공했듯이 네. 기아와 현대차도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아, 현대차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도 이제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판매량과 영업이익과 매출액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지금 비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예전에 2009년도의 어떤 차화적 랠리에만큼의 어떤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좀 비빌 수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현대차가 또 SDV 전환이라든지 또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는 정의선 회장으로 지금 이제 전환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뭐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등등등 기아차가 미래 모빌리티 쪽에서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매수가, 목표가 바로 말씀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10만 2,900원을 매수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종가를 그냥 매수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만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김영희 매니저가 뭐라고 해가지고 뭔가 매수가를 안 까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시청자분들에게 100원이라도 싸게 샀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어차피 오른 종목이니까. 맞아요. 어차피 오른 예. 종목이고 좀 남다르지 못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남자답게 네. 사내답게 그냥 좋습니다. 종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답게 돌아왔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네. 자, 그러면은 바로 가격 전략을 확인해 봤으니까 네. 기아가 지금 이제 역사적 신고가 라인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표가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가는 놈이 더 가는 건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가 가는 형이 더 가는 건가라는 네. 생각이 이제 좀 듭니다. 현대차와는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뭐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로 올라가겠지만 네. 그래도 탄력도 면에서는 기아가 그래도 좀 앞서지 않을까. 미국 탄력도에서. 내에서 판매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또 기아의 어떤 볼륨 모델, 스포티지라든지 아까 네. 말씀드렸던 소렌토의 어떤 판매량이 또 좀 더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현대보다는 탄력도 면에서는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둘 다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올라가겠지만 최근에 어떤 주가 탄력도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저 PBR 하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현대가 조금 더 앞서요. 현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3배
8배였는데 기아차 같은 게 0.8배지만 그래도 기아차가 이번에는 그래도 현대차의 좀 상승을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큰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 또 현대차 그룹의 또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거는 또 현대오토에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장이 담보돼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이 부품 기업들은 이제 또 미국의 어떤 이제 관세 부과라든지 네. 또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마진폭이 좀 줄어든 상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은 다르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조정 흐름이 좀 세게 들어와주고 있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네, 삼성증권에서 네, 약간 이제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어요. 그 이유가 올해 R&D 투자를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해서 실적이 조금 목표치가 줄어들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다른 이 증권사들은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R&D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것만큼 좋은 호재도 없습니다. 그럼요. 기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성장이 담보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아졌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거는 결국 현대차가 2025년까지 모든 전차종을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좀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 차례 작년도 그렇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정의선 그룹 회장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만큼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이다. 그리고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도 네,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고 또 모든 자동차의 어떤 소프트웨어 전환은 당연히 지금은 패러다임의 전환과 또 이거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가 지금 소프트웨어 전환에 있어서 선도 기업이고 또 그리고 현대차가 바로 지금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현대차의 어떤 미래 방향과 미래 모빌리티의 성장에 현대오토에버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최근에 성장주 중심의 하락과 최근에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현대오토에버가 좀 과도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저PBR은 현대기아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시장 대비 성장 섹터들이 조정이 나와줬을 때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은 현대오토에버가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한가를 부르는 김치영이 현대오토 PBR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고밸류와 고성장 산업은 PBR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섹터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이 빠진 이유도 그렇게 따지면 뭐 반도체 섹터, 뭐 제약바이오 섹터, 뭐 게임 섹터, 뭐 2차 전지 하나 살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장 섹터도 저는 정부에서도 결국에 지금 저PBR 종목들 살리기 정책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성장 섹터 결국에 미증시가 세계 최고의 증시가 됐던 것도 결국 성장주들이 고성장 섹터들이 굉장히 지원을 확대하고 또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규제들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또 관련된 정책이 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장 섹터들은 결국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보통 30에서 50%의 연성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정상화되고 더 저PBR 관련 종목들이 대세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앞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 섞인 또 이제 최근에 성장 섹터들이 워낙에 또 코스닥의 조정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 시장이 더 정상화되면 결국 성장 섹터가 중심으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공포에 살아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공포에 살아 이 키워드 받고 그럼 바로 VS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현대차 있고요. 현대모비스 VS였는데 현대 위아로 갑자기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아 vs 현대차 vs 현대모비스 어떻게 가장 매력적인 건 여전히 기아입니까? 무조건 기아죠. 왜냐하면은 현대모비스랑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완전 지금 코로나 이전 가격도 못 미치는 가격이에요. 현대모비스가 저PBR에도 포함이 되고 대형주다 보니까 이거 기아랑 현대차가 움직이면은 그 다음 따라갈 타자면은 현대모비스 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품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만약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종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마진폭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현대이아와 현대 아까 모비스 또 근데 아까 현대오토에버랑 그 세 대표 계열사들을 비교해 본다고 했을 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최근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현대모비스랑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가격도 못 미치는 가격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큰형님인 기아와 현대를 사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부품 기업들은
들어가면은 대내의 변수에 너무 취약하다라는 점, 또 마진폭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반발 매수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럴 바에 차라리 현대차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화신이나 SL이나 성우하이텍 같은 기업들은 GM에도 공급하고 있고 뭐 클라이슬러, 포드, 폭스바겐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같이 현대차와 공동으로 진출한 중소형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오히려 탄력되면서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부품사들이 차라리 현대모비스보다는 현재 좋은 옵션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의 어떤 조지아주 완공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같이 적용되는 게 현대모비스와 현대유아가 아니라 거기에 같이 동반 진출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데 저는 그래도 현대오토에버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을 살 바에는 기아에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보다라는 당연히 원픽은 기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이 라인업에 없는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에 좀 현대차 그룹주들을 보는 순서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고 싶은 건요. 자. 김준호 매니저가 지금 오늘 혼자 나와가지고 이야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선 매니저가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 한번 묘수가 있을까요? 묘수? 여기서 제가요? 한번 원탑 기아,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현대차. 저는 우리나라 모든 국산차를 사랑한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제차보다 국산차. 우리나라 차, 현기차 최고 이걸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정리하고요. 돌아가서 사실 아까 두 번째 키워드가 원전이었습니다. 네. 그 원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또 질문이 있었어요. 네. 도대체 두산 에너빌리티, 아오. 두산은 언제 움직여 줄까요? 하는 모멘텀. 아무래도 아까 김준호 매니저도 그 원전이라는 접근이 보수적이다. 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에너빌리티 언제쯤 움직여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만 들으면 좀 속상하네. 이게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어떤 큰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사실 이번 정권에서도 가장 1호 정책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원전 폐기 관련해서 가 가장 핵심 공약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과 원전 재가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금 원전주들의 어떤 이제 주가에 충분히 녹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상승과 큰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려면은 앞으로 이제 뭐 미국과 손잡고 예전에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원전의 어떤 대규모 어떤 수주라든지 또 재파 수주가 이어져야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또는 소형모듈 원자로 관련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선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원전 산업도 대형 원전에서 소형모듈 원자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지만 원전이 아직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지금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도 현재 좀 상승할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 아직 보수적인 입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그리고 한발 기업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